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의 흥미로운 이야기들 함께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주제인데요. 바로 코스피 지수 이야기입니다. 최근 뉴스나 분석 보면 코스피 4천, 심지어 5천 시대 온다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부쩍 늘었죠. 저희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좀 흥미로운 표현들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코스피 4천 시대 개막. 이건 거의 선언 같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스피 5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상당히 대담한 질문까지요. 이게 단순한 숫자 노름 같지는 않고 뭔가 현재 시장 분위기나 기대를 보여주는 신호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천, 5천이 숫자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 왜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경제라 좀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좀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코스피 4천 시대 개막부터 보죠. 이 표현 진짜 그냥 예측이라기보다 어떤 선언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뉘앙스가 강하죠. 마치 이제 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느낌을 주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뜨겁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4천이란 숫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천 단위의 마일스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기점을 돌파하는 게 단순 수치 이상의 좀 심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심리적인 의미요? 네. 과거에 코스피가 1000 넘고 2000, 3000 넘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그때마다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 심리에 꽤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하하. 뭐랄까, 오랫동안 못 넘던 벽을 탁 넘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자신감, 해방감,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뭔가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군요. 그렇죠. 물론 지수가 오르려면 실질적인 배경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업들 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거나 국내외 경제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돈이 많이 몰린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죠. 이건 경제 기본 원리고요. 네네. 하지만 이런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체력 요소만큼이나 이 심리 또 무시 못하거든요. 4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긍정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숫자가 신호탄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망설이던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더 가겠구나 하는 확신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 투자 심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또 다른 큰 힘이라는 거네요. 4천 돌파가 그런 심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심리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그럼 그런 심리적인 기대감만으로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보면 기대는 엄청 높았는데 결국 좀 좌절됐던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네, 있죠. 실질적인 동력 없이 분위기만 타서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심리만으로는 안 되죠. 부족합니다. 4천 시대의 개막 이 선언이 진짜 현실이 되려면 그 기대감을 딱 받쳐줄 실질적인 증거들이 필요해요. 실질적인 증거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실적이 예상을 막 뛰어넘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한국 경제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가 같이 와야죠. 아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특정 산업,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업종에서 골고루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시장 전반의 체력이 강해졌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4천이란 숫자가 그냥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라 단단한 기반 위에 있구나 이런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결과지만 동시에 더 큰 기대를 만드는 출발점일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심리랑 실적이 같이 가야 한다는 점. 네,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대담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코스피 5천까지 갈 수 있을까? 와, 4천도 사실 대단한데 5천이라니요. 이건 정말 다른 차원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먼 이야기처럼 들리죠.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이게 4천에서 5천으로 가는 게 산술적으로 보면 그냥 1000포인트, 비율로는 25%지만 그 의미는 사실 훨씬 큽니다. 훨씬 크다고요? 네. 만약에 3천에서 4천 가는 게 과거 성장 궤적이나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이렇다면요. 5천을 향한 기대는요. 이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라고 봐야 해요. 구조적인 변화요? 네. 예를 들면 단순히 경기가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혁신적인 신산업 분야가 경제 성장을 확 주도한다거나 아니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진짜 한 단계 더 확 뛰어오르는 그런 그림이 필요한 거죠.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5천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아주 강한 낙관론
혹은 좀 희망 사항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희망 사항이요? 물론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보다는 앞으로 우리 경제나 기업들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투영하는 질문인 셈이죠. 어쩌면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의 어떤 자신감이나 아니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갈증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5천이라는 목표치가 거의 뭐 한국 경제의 퀀텀 점프, 대도약을 전제하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듣고 보니 정말 큰 도약이 필요하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막 나올 때 또 한편으로는 을의 거품 아니냐 이런 우려나 경계심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아, 당연히 그렇죠. 혹시 이 5천 논의가 그런 좀 과열된 기대감을 반영하는 건 아닐까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중요한 지적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이 막 뜨거워지고 장밋빛 전망이 넘쳐날 때 종종 과열이나 거품 논란이 따라왔습니다. 네, 항상 그랬죠. 따라서 5천이라는 숫자에 막 열광하기보다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이걸 좀 냉철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냉철하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유동성이 풍부해서 돈이 많아서 주가가 오른다? 이건 지속 가능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기업들 이익 증가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를 잘 받쳐주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난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하. 즉, 5천이라는 숫자 자체에 매몰두지 말고 그 목표치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성장의 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현명합니다. 성장의 양뿐 아니라 질을 봐야 한다. 아, 깊이 공감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코스피 지수 오른다고 내 생활이 뭐 직접적으로 나아지는 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고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단순히 주식 투자하는 분들만의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종합 지표 같아서요. 경제 전반의 분위기하고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간접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꾸준히 오른다는 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거다. 이런 기대가 높다는 의미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아, 투자나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자산 효과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나 좀 부유해졌네? 이렇게 느끼고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지수가 막 급락하면 불안 심리가 커져서 소비를 줄이고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마치 우리 경제의 체온계처럼 경제 주체들의 심리나 활동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전체의 활력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과가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나 뭐 자산 상승 혜택을 크게 못 보는 계층에게는 코스피 상승이 오히려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시장 지표랑 실제 체감 경기 사이에 좀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점 역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막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더라도 그 과실이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죠. 그렇죠. 특정 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만 성장이 이루어지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 또는 특정 분야 종사자분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라는 이 단일 지표 하나만 가지고 경제 전체를 다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지표랑 함께 가계소득 분포라든지 고용의 질, 지역경제 상황 같은 다양한 미시적인 지표들을 같이 봐야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거시지표의 이면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슬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오늘 저희는 코스피 4천 시대 개막 그리고 코스피 5천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먼저 4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어떤 중요한 심리적 이정표이자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다만 실질적인 기업 실적이나 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그 의미가 더 견고해진다. 이 점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5천이라는 목표치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대를 담고 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도약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4천과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훨씬 큰 그림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에 막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런 논의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과 맥락 그리고 그 목표치를 뒷받침하는 성장의 질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경제 뉴스 보실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 떠올리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 4천, 5천이라는 숫자에 대한 뜨거운 논의 자체가요. 어쩌면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진 경제 성장에 대한 강한 열망과 동시에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기대와 불안의 공존이군요. 네, 이러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지점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